여기서는 이제 배열이 뭔지 한번 먼저 설명드리면서 배열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배열이고요. 어레이라고 합니다. 어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배열이 왜 필요한 거를 한번 예를 한번 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성적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과목이 5과목이네요. 5과목 성적인데 지금 그 스코어 1, 스코어 2, 스코어 3, 스코어 4, 스코어 5 5개의 성적, 5과목의 성적을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뭐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변수가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5개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점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0점부터 100점까지의 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정수값이 들어가겠죠. 정수값. 자, 그런데 만약에 과목이 5과목이 아니라 이게 5과목이 아니라 10과목으로 늘어났다 이거예요. 10과목으로. 그럼 변수 몇 개 필요하다는 거죠? 10개 변수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자료값들을 저장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하나 두는 거예요. 이름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점수들을 쭉 모아놓은 거니까 스코어스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요. 그리고 이 변수 이름에다가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담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자료를 모아 놓은 거죠. 여러 개 연속된 자료값들의 집합으로 모아 놓은 것을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은 배열에 들어가는 자료형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한 자료형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자료형 값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값을 모아놓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보면 이렇게 여러 이제 그 가구들이 살아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100동이다 라고 하면 100동에 이제 쭉 번호가 붙겠죠. 예를 들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붙는 것처럼 배열도 이제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스코어스라고 붙고 이 안에 이제 값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값을 내가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뭘 사용하냐면 그러니까 이름은 스코어스가 되기 때문에 스코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접근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인덱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덱스. 자, 뭐 색인이라고 어떤 책에서는 색인이라고도 쓰고요.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C 언어에서의 배열과 개념적으로 똑같아요. C 언어의 배열과 개념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열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일단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코어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을 지금 뭐 하고 있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코어스는 참조 변수다라고 알아두세요. 참조 변수. 참조 변수 뭐지? 객체 참조 변수. 그죠? 자, 객체와 같이 다뤄지는 겁니다. 근데 배열도 객체처럼 다뤄지지만 차이가 뭐냐면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객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여러 개의 자료들, 동일한 여러 개가 아니라 동일한 자료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자료가 중요한 게 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인 공간에, 이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 안에 이렇게 존재할 때 이것을 우리는 배열이라고 하고 이 배열에 있는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 변수가 지정된다. 이걸 이제 참조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지금 변수가 5개가 있습니다. 스코어 1, 스코어 2, 스코어 3, 스코어 4, 스코어 5인데요. 자, 지금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합을 구하려고 하는 건 아마 평균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먼저 썸에다가 스코어 1 집어넣고 다시 썸에다가 여기 썸은 이제 스코어 1의 값이 더해진 썸이죠.
에다가 플러스 이퀄에 잘 보세요. 이퀄이 아니라 플러스 이퀄이야. 그냥 이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스코어 2가 들어가니까 스코어 1의 값은 날아가 버리잖아. 없어지니까 플러스 이퀄 한 다음에 스코어 2 했어요. 그래서 쭉 몇 개까지 더했냐면 스코어 1부터 스코어 5까지 더했습니다. 그 값이 지금 썸에 들어가 있어서 이 값을 5로 나눠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평균이 구해지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열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개의 변수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코어스라고 하는 색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배열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뭐죠? 집합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자료형의 값들이 이렇게 컬렉션 모아놓은 것이 이제 배열입니다. 사실은 이 스코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하는 것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이게 이제 배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걸 이제 배열을 접근할 수 있는 참조 변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조 변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90, 50, 95, 85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누가 가리키냐면 스코어스가 가리키게 되어 있고 얘는 어떻게 각각의 값들은 1, 0, 1, 2, 3, 4 이렇게 세 개를 통해서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값들을 하나씩 얻어 올라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반복문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가 정해지잖아요. 배열의 크기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for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i는 0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의 시작은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0부터 4까지니까 5보다 작은 동안 i를 1씩 증가시켜 가면서 현재 있는 것처럼 스코어스의 값을 하나씩 읽어옵니다. i 값은 0부터 4까지 값이 바뀌면서 썸에 더해질 거고 포문이 다 끝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평균 구해요. 에버리지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에는 지금 썸을 5로 나눈 거죠. 제 생각엔 이 5라고 하는 게 이제 배열의 크기잖아요. 자, 이런 것은 사실은 상수를 쓰는 것보다는 실제 배열의 크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이와 같이 포문을 사용해서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접근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선언한 거고요. 잠시만. 이게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볼게요. int 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스코어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new 하고 int 5 하게 되면 이건 뭐야? 선언 플러스 생성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성을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내용이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배열이 만들어지고 초기화까지 이루어지는 거야. 초기화까지. 이런 방법을 쓰거나 이런 방법을 쓰시면 배열의 초기화까지 하는 겁니다. 배열의 값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 1, 2, 3 세 가지가 있어. 자, 근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왜? 뭐가 없어요? 뉴가 없잖아. 그렇죠? 자, 뉴가 없이 사용하려면 이렇게 1번 방법밖에 없어요. 2번 방법으로 해서 뉴 없이도 이렇게 배열이 선언하고 생성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뉴를 다 쓰셔야 돼요. 뉴를 쓰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 방법 4 같은 경우에는 뉴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배열의 선언과 생성, 그 다음에 초기화까지 같이 한번 살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성된 배열이 있잖아요. 배열을 생성했으니까, 배열 생성했으니까, 이제 배열에 있는 값을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배열을 접근할, 배열에 있는,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값, 이거 원소라고 하거든요.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엘리먼트를 접근할 때는 여기 배열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써야 돼요. 그래서 배열 이름, variable name하고, 자, 인덱스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우리가 아까 폼을 사용해 가지고, 폼을 사용해서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읽어왔죠. 접근했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배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생성이 딱 끝나면, 배열 한번 생성되면, 배열의 크기가 딱 정해지잖아요. 배열이 생성될 때 배열의 크기가 정해지는데, 자, 배열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에는 length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뭐야? 배열이 클래스야? 클래스랑 비슷한 겁니다. 클래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배열 만들었다. 그렇죠? 배열 만들고 자, 배열의 크기는 이때 결정되는 거야. 자, 5가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scores.length에는 지금 5가 지금 딱 생성되는 과정에서 딱 정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키보드에서 지금 자료를 하나씩 읽어요. 그렇죠? 스캐너 가지고 읽었네. 읽어서 이 읽은 값들을 어디다 집어넣니? 자, 지금 스코어스라고 하는 배열에다 집어넣는 거야. 자, 언제까지 읽어? 5개밖에 도장 못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i가 scores.length보다 작은 동안 하는 거예요. 5보다 작은.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래?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자,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 문장이 이 포문이 실행되면 여러분들이 5개의 자료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입력이 끝나면 여기까지 끝나면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평균 구해야 되죠? 평균 어떻게 구하니? 자, 배열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읽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썸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썸에다 집어넣으면 자, 썸은 어떤 값을 갖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에 있는 원소 값들을 다 갖겠지. 그래서 이 값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그 값이 썸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현재 배열의 크기로 나누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뭘로 바꿀 수 있어? 제 생각에는 5.0이라고 하지 않고 scores.length로 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배열에 있는 원소를 접근할 때는 배열 이름, 자,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여는 브래킷하고 닫는 브래킷 사이에 자, 인덱스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다차원 배열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다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 이상이겠죠. 그렇죠? 2차원 이상. 배열을 이제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5과목이 있는데 5과목 점수가 있어요. 한 학생이 이제 시험을 5과목을 봤나 봐요. 근데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학생이 3명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목이 그 5개의 과목들을 시험 본 학생들이 몇 명 있겠어요?
3명이 존재하겠죠. 자, 이게 이제 2차원 배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테이블과 비슷하죠. 테이블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생 3명이 5개 과목의 성적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점수는 이제 정수값이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냐면 3명의 학생에 대해서 5개 점수니까 3, 5, 15 15개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5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15개의 공간. 그래서 15개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000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는 브래킷과 닫는 브래킷이 2개예요. 자, 여기 하나, 또 하나 있죠. 3차원 배열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는 브래킷이 하나 더 추가되겠죠. 자, 그래서 2개의 대괄호는 2차원 배열을 의미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쪽은 선언하는 부분이고, 이제 배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을 할당해 줘야 되니까 new 해서 int 3, 5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 값을 2차원 배열로 3, 5, 15, 16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로의 개수, 행의 개수, 그렇죠?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컬럼의 개수, RC라고 할게요. 자, 로의 개수, 여기는 컬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각각의 값을 이제 인덱싱 해야 되잖아요. 인덱싱. 값을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0은 뭐예요?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의 인덱스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 행의 개수가 3개니까 2까지 접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5개니까 4개, 2, 4까지 접근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스코어 한 다음에, 스코어스 한 다음에, 자, 이렇게 2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을 내가 접근하겠다. 그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는 행번호, 두 번째 인덱스는 열번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제 2차원 배열에다 값을 넣어줘야겠죠? 있는지 보면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원 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배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 만들고요. 해당되는 배열에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의 성적을 넣습니다. 마치 어떤 거죠? 3명의 학생에 대한 점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값을 일 때는 초기화할 때 이렇게 여는 그 중괄호하고 닫는 중괄호 쓰는데 이 밖에 여는 중괄호하고 닫는 중괄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5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 그래서 15개의 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로는 뭘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 중괄호는 첫 번째 행의 원소가 되겠고요. 자, 얘는 뭐예요? 두 번째 행의 원소. 얘는 세 번째 행의 원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스코어스 한 다음에 1, 3 하면 어떤 게 되는 거겠어요? 자, 얘가 0이니까 얘는 0번째고요. 자, 1번째면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0, 1, 2, 3이니까 75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프로그램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라서 자, 프로그램을 잠깐 볼게요. 이게 다른 여러분들 이제 개념적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터레스트니까 이게 이자율인 것 같아요. 이자. 여러분들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변동금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3년간 이게 첫 번째 년도
이게 두 번째 전도. 하나 안 보이네.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세 개의 이제 이자율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개년도에 4분기니까 4, 12개의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지금 뭐 평균 이자율 같은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 이자율을 구하려면 각각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포문 안에 다시 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문 안에 포문을 가지고 있어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인터레스트의 랭스 하면 어떤 값이 구해지겠어요? 얘는 행의 개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행의 개수. 그렇죠? 자, 행의 개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j 반복은 그러니까 이 행의 값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0에서 2까지 바뀌면서 해당되는 값들 하나씩 행별로. 자,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행에 뭐 j 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0부터 3까지 증가되면서 값이 여기 저장되겠죠.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sum1은 3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sum1의 값은 여기는 첫 번째 첫 번째 로의 값이 합시되는 거고요. 얘는 뭐겠어요? 두 번째 행의 합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포문을 수행해가지고 포문을 수행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 sum1의 값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sum1의 값이 다시 sum2에 들어갑니다. 약간 복잡하네요. 그래서 각각 3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평균 이자하고 3차년도에 이자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2차원 배열을 사용하잖아요. 2차원 배열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어떻다? 2차원 배열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for가 중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첩 포문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왜 중첩 포문을 사용하냐면 배열은 길이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 포문을 사용해서 지금 배열의 값들을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2차원 배열의 값을 접근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들을 만들 때 지금 각각의 값들을 초기화하는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교재 몇 페이지더라? 잠깐만요.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TP 1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실제 프로그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첩되어 있는 포문들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중첩되어진 포문들은 언제 썼냐면 우리가 삼각형 도형 그림 그리는 거 해보셨죠? 그때 아주 간단하게 중첩 포문들을 썼는데 중첩에서 반복문을 썼는데 이거 조금 더 복잡한 거고 자료는 여기 있는 것처럼 2차원 배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재밌는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은 배열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동적, 다이나믹 하다는 거예요. 다이나믹하다라고 하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스태틱. 자, 정적입니다. 자, 여기 이 스태틱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스태틱 변수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배열 앞에 동적이 붙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배열의 크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자료를 10개 담을지 100개 담을지 1000개 담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들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죠? 작게 정하진 않죠. 배열의 크기는 좀 더 넉넉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열에 불필요한 공간을 미리 잡아놓으니까 낭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리해야 될 배열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 있는 것처럼 정적 배열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동적으로 배열의 크기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배열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바는 다행히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것처럼 array list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클래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배열하고 똑같은, 배열하고 비슷한 배열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해요. 0, 1, 2, 3, 4 접근하는데, 자, 얘는 장점이 뭐냐면 얘가 배열의 크기가 고정되지 않고 크기가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가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적 배열인데, 이거 사실은 실제 응용을 개발할 때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array list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array li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잠깐 보시면 여기 array list 지금 객체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rray list하고 변수를 쓰고요. 그다음에 new하고 array list하고 자, 생성자인데 여기 여는 가로 닫는 가로인데 여기 잠깐 보시면 여는 꺽쇠하고 닫는 꺽쇠 있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rray list하고 참조 변수 사이에 여기 나와있죠. 자, 이 배열에 어떠한 형태의 자료들이 들어갈 것인가 자료의 형태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냐면 정수값이 들어갈 경우에 인티저. 자, 그 다음에 인트형 같은 경우에 인티저 쓰셔야 되고요. 롱 자료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롱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숏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숏, 플로트, 더블 이렇게 실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잠깐 보시면 이게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 인티저, 롱, 숏, 플로트, 더블은 사실은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예요.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자료형별로 자바 같은 경우에 자료형별로 이런 형태의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걔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배열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dd, 그 다음에 remove, get size와 같은 add, remove, get size와 같은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료가 처리됩니다. 메소드예요.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dd는 뭐겠어요? add는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에 array 리스트에다 자료를 집어넣는 거고요. remove는 뭐야? 해당되는 번호에 있는 자료를 삭제할 때 쓰는 거고, get은 해당되는 인덱스에 있는 자료를 읽어오는 거예요. 자, size는 뭘까요? 사이즈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배열의 크기를 얻어오는 겁니다. 배열 array 리스트에.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 array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array 리스트 사용해서 프로그램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자료를 읽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읽기 위해서 지금 스캐너 클래스 생성했고요. 8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늘 핵심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array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array 리스트. 그래서 생성되어지는 객체. 그렇죠? array 리스트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는 스코어스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크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자료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ext int니까 이게 int형 자료 값을 저장할 거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integer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integer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teger 타입의 자료들이 저장됩니다. 근데 자, 하나 빼먹었다. 자, array 리스트에는요. array 리스트는 객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객체가 저장된다.
객체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프리미티브 뭐 10, 20 이런 값이 아니라 객체가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조금 복잡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아까 그러다 보니까 가변 길이,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부분들, 뭐 배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것을 유지하는 것을 본인이 프로그래머가 할 필요 없이 사실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놨고, 그래서 지금 자료가 저장되는 것은 인티저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new에서 new 리스트 한 다음에 요거 들어가는 거 좀 조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여는 브레킷, 닫는 브레킷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일단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이제 저장될 값이죠. 값이 저장될 값이고, 이거는 이제 합을 구할 때 쓰려고 하는 거대. 저장된 다음에 이거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장점이 뭐냐면 배열의 크기를 정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while 문장을 사용해서 자료를 읽어요. 자, 언제까지 읽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값이 0보다 큰 값이 나올 때까지 읽어옵니다. 이게 성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성적 받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그때 add 하는 것을, 자, array 리스트에 저장하는 것을 멈춥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폼은 뭐겠어요? 이제 값들을 하나씩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배열 같은 경우는 랭스를 쓰는데 얘는 랭스를 쓰지 않고 사이즈를 씁니다. 메소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사이즈 사용해가지고 값을 하나씩 읽어와서 읽은 값을 썸에다가 계속 누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스코어스의 사이즈 값을 읽어서 얘를 썸으로 나누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이렇게 평균 구하는 것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동적으로 배열을 생성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전에 보셨던 프로그램에서 딱 한 군데만 바뀐 게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봤던 거랑 딱 한 부분만 차이가 있어요. 한 부분의 차이. 한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디일까요? 찾아보세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그때 add하는 걸 멈추거든요. 자, 여기 부분들 여기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딱 한 군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라는 건데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바로 전에는 new 할 때 이렇게 브레킷 했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료형을 여기 딱 썼잖아요. 저장되어질 클래스의 이름을 쓴 거죠. 사실은 인티저가 클래스거든요. 클래스 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생성할 때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각각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떤 게 들어갈지 정하지 않은 것이 요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티저라고 하는 걸 딱 쓰게 되면 이 안에 정수 값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랑 얘랑 지금 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나만 써도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장될 자료 형태가 객체 형태가 정해지면 그 해당된 클래스 이름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앞에 했던 거랑 프로그램의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오류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서 한번 복습하는데요. 자, 여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몇 페이지 봐야 되지? 자, 어디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페이지 175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은 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 배열 선언과 생성하는 데 생기는 오류거든요.